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컨디션? 네, 뭐 괜찮습니다. 아니, 저 청취자 0089님이 저한테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셨는데 감기 안 걸렸습니다. 기계가 좀 이상했나 보네요. 감기 안 걸렸고요. 주말로 달려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도 뭐 이쯤 되면은 피곤이 쌓일 때지만 네. 지금 정치권은 청문회로 상당히 피곤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행간에서도 그 언저리의 이야기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거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5.18 단체 관계자와 교수들을 향해서 네. 어용 교수, 어용 NGO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이 졸지에 어용 NGO라고 비판받은 5.18 단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계 보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회 시간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회 시간에 갑자기 이채익 의원이 거기 이제 참고인으로 쭉 나와 있는 5.18 단체 사람들 또 교수들 또 백도라지 씨 뭐 이런 분들한테 네네. 어용 교수, 어용 NGO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 후보자가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 운전기사 배모 씨, 예. 연세대 김종철 교수, 5.18 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등 8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청문회 시간이 일단 정회가 된다. 그 시간에 이 전부 다 어용 교수다, 어용 NGO 단체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뭐 그리고 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막말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요. 김희수 후보자를 향해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고문 받은 적도 없었으면서 선량한 양민을 구속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예. 뭐 관련 기사가 100개 가까이 쏟아졌고요. 분노한 네티즌들이 이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을 뭐 줄줄이 달기도 했습니다. 뭐 논란이 확산되니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이 의원이 열었는데요. 저희 뜻은 특정한 5.18 단체를 지목한 것은 아니고 예. 증인과 참고인이 모종의 집요한 회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정황이 보여서 한 말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이것도 안 전 되는데. 뜬금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참고인들을 향해서 어용 NGO, 어용 교수 이렇게 얘기한 이 뉴스 도대체 어떤 행간이 깔려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인간은 어게인 1980년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데자뷰라고 하죠.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 기시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채윤 의원에게 어용 NGO라고 힐난받은 5.18 단체를 보면서 예. 저는 1980년대가 떠올랐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 정권이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사태라고 표현하면서 예. 이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매도를 했잖아요. 그랬죠. 당시 그래서 독재에 저항하는 5.18 단체 학생운동을 뭐 무자비하게 탄압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랬던 5.18 단체를 향해서 어떻게 어용이다. 5.18 단체가 5.18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근거는 이채익 의원 얘기는 와서 여당을 돕고 있으니 정부를 돕고 있는 참고인으로서 발언을 하고 있으니 당신은 어용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해를 아니, 해보자면? 그러니까 입장이 같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5.18 단체가 5.18 단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정부 여당하고 생각이 비슷할 수는 있겠죠. 네, 김희수 후보자 뭐 괜찮다 이제 이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용이란 말은 요즘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치적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의원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제가 의문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 의원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셨어요. 80년대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에 참가를 했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줄곧 정부 여당 편에 지금 이제 보수 정당 편에서만 쭉 이렇게 의원 생활들을 하고 그 소속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제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이 어디서 5.18을 운운하느냐. 예. 그래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뭡니까? 20대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20대 국회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실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나라다운 나라, 국회다운 국회가 될 거라
고 기대를 했는데 20대 국회 역시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항상 시작할 땐 기대하죠. 네. 근데 출발할 때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막상 모습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뭐 막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자꾸 넘어서고 있는데 이채익 의원의 뭐 어용 교수, 어용 NGO 발언이 뭐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 뭐 나왔습니까? 예,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외교부 장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해야 한다? 네. 이대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여성 의원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전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이거는 앞뒤 맥락을 다 들어보고 싶을 만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얘기가 튀어나왔을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얘기의 요지가.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 해도 얼굴 마담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여성 후보자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일어났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는 과거와는 여야 입장이 좀 뒤바뀌었기 때문에 적응을 좀 못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맹목적으로 헐뜯고 힐난하는 게 지금 맞는 것인지 좀 정당한 불성사납습니다.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비난이 돼서는 막말이 돼서는 안 되죠. 마지막 행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지지율 갉아먹는 소리가 들린다입니다. 지지율이요? 네. 지금 정당 여론조사 결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50%대잖아요. 지지율이. 예. 자유한국당 10% 안팎.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한 자리 숫자인데요. 그렇죠. 이 야당들이 막말하고 정부 여당과 강경 대치하면 당장은 뭐 시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야당의 어떤 입지나 야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민의 여론, 흐름, 이 결은 좀 달라 보입니다. 야당이 잘하고 있다는 국민이 과연 지금 얼마나 될까요? 지금처럼 하면 야당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30% 후반대 지지율 보였던 자유한국당 지지율 왜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뜻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영 논리로 펴는 시대는 좀 지나갔습니다. 예. 누가 더 쌈 잘하는지 겨루지 말고 이제는 좀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겨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뭐 막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자꾸 넘어서고 있는데 이채익 의원의 뭐 어용 교수, 어용 NGO 발언이 뭐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 뭐 나왔습니까? 예.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외교부 장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해야 한다? 네. 이대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여성 의원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전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이거는 앞뒤 맥락을 다 들어보고 싶을 만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얘기가 튀어나왔을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얘기의 요지가.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 해도 얼굴 마담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여성 후보자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일어났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는 과거와는 여야 입장이 좀 뒤바뀌었기 때문에 적응을 좀 못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맹목적으로 헐뜯고 힐난하는 게 지금 맞는 것인지 좀 정당한 불성사납습니다.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비난이 돼서는 막말이 돼서는 안 되죠. 마지막 행간 뭡니까?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컨디션? 네, 뭐 괜찮습니다. 아니 청취자 0089님이 저한테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셨는데 감기 안 걸렸습니다. 기계가 좀 이상했나 보네요. 감기 안 걸렸고요. 주말로 달려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도 뭐 이쯤 되면은 피곤이 쌓일 때지만 네. 지금 정치권은 청문회로 상당히 피곤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행간에서도 그 언저리의 이야기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거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5.18 단체 관계자와 교수들을 향해서 네. 어용 교수, 어용 NGO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이 졸지에 어용 NGO라고 비판받은 5.18 단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계 보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회 시간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회 시간에 갑자기 이채익 의원이 거기 이제 참고인으로 쭉 나와 있는 5.18 단체 사람들 또 교수들 또 백돌 아저씨 뭐 이런 분들한테 네네. 어용 교수, 어용 NGO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 후보자가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 운전기사 배모 씨, 예. 연세대 김종철 교수, 5.18 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등 8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청문회 시간이 일단 정해가 된다. 그 시간에 이 전부 다 어용 교수다, 어용 NGO 단체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뭐 그리고 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막말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요. 김희수 후보자를 향해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고문 받은 적도 없었으면서 선량한 양민을 구속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예. 뭐 관련 기사가 100개 가까이 쏟아졌고요. 분노한 네티즌들이 이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을 뭐 줄줄이 달기도 했습니다. 뭐 논란이 확산되니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이 의원이 열었는데요. 저희 뜻은 특정한 5.18 단체를 지목한 것은 아니고 예. 증인과 참고인이 모종의 집요한 회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정황이 보여서 한 말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이것도 안 전 되는데. 뜬금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참고인들을 향해서 어용 NGO, 어용 교수 이렇게 얘기한 이 뉴스 도대체 어떤 행간이 깔려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인간은 어게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의원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제가 의문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 의원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셨어요. 80년대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에 참가를 했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줄곧 정부 여당 편에 지금 이제 보수 정당 편에서만 쭉 이렇게 의원 생활들을 하고 그 소속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제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이 어디서 5.18을 운운하느냐. 예. 그래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뭡니까? 20대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20대 국회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실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나라다운 나라, 국회다운 국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20대 국회 역시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항상 시작할 땐 기대하죠. 네. 근데 출발할 때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막상 모습 1980년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데자뷰라고 하죠.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 기시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채윤 의원에게 어용 NGO라고 힐난받은 5.18 단체를 보면서 예. 저는 1980년대가 떠올랐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 정권이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면서 예. 이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매도를 했잖아요. 그랬죠. 당시 그래서 독재에 저항하는 5.18 단체 학생 운동을 뭐 무자비하게 탄압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랬던 5.18 단체를 향해서 어떻게 어용이다. 5.18 단체가 5.18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근거는 이채익 의원 얘기는 와서 여당을 돕고 있으니 정부를 돕고 있는 참고인으로서 발언을 하고 있으니 당신은 어용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해를 아니, 해보자면? 그러니까 입장이 같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5.18 단체가 5.18 단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정부 여당하고 생각이 비슷할 수는 있겠죠. 네, 김희수 후보자 뭐 괜찮다 이제 이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용이란 말은 요즘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치적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앞잡이 노릇